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나 미래에 받으실 분 주의사항을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지방 재배치 수술 받은 후에 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붓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멍인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3일 안에는 수술하는 그 부위에 혈관이 손상이 되어 있어요. 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차가운 찜질이 필요하죠. 아이백인데 여기 안에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이 액체가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는데 첫 3일 동안은 이거를 냉동 보관해서 너무 이렇게 얼지 않게 차갑게 만든 다음에 카바를 넣으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아이백을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닿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얼른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살짝 눌러드려도 되고요. 한번 할 때마다 10분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이 피부가 수술한 후에는 여기가 감각이 둔해졌거든요. 신경들이 어느 정도 마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차가우면 동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30분 있던 쉬다가 20분 쉬도 상관없고 자주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10분 이상은 이거를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수술 후 4일째, 5일째는 온찜질을 해줘야 되죠. 냉찜질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출혈을 안 생기게 하는 목적이고, 온찜질은 배수관을 열어놓는 거예요. 정맥이나 림프나 수술 후에 생기는 그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 물을 빼는 그 효과가 온찜질이에요. 끓인 물에다가 살짝 넣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레인지에다가 15초 동안 15초 이상 하면 또 터질 수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팔에 안쪽에 있는 피부에다 살짝 대서 어느 정도 뜨겁지 않은 상태의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거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도 똑같이 10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요. 빼시고 쉬시고, 뭐 쉬는 시간은 상관없어요. 10분 이상만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환자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출혈을 대해서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조치할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막 쪽에는 상처도 있지만 바깥쪽에는 상처 있을 때 피부에서 내는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위에다가 깨끗한 꺼지를 갖고 그 눈에다 살짝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비비고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피눈물이 나온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에 고였던 피가 나오는 거니까 인공 눈물 갖고 이렇게 씻어내면 다 빠져나올 수 있고, 대부분 다 일주일을 지나면 거의 출혈 생기지 않거든요. 방지하는 방법은 냉찜질 꼭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항상 높게 세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 2개 정도 높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머리가 심장보다 더 낮아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재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짠! 지방 재배치 수술한 다음에는 여기 테이프, 이렇게 압박 테이프도 있고 이중 테이프를 하고 집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거울 나와주세요. 이거 제일 큰 여기는 꺼지는 이거 압박 꺼지라고 합니다. 이거 압박 꺼지가 24시간을 해야지 출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떼는 방법은 이거 꺼지를 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들이 콧등에 있는 것부터 떨어질 겁니다. 천천히 떼셔야 돼요. 이거 테이프가 피부가 접착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싹 떼면 피부가 찰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떼시고, 1차는 압박 테이프는 뗐고요. 여기 피부에 있는 살색 테이프는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꼭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프는 3일에서 5일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수록 멍이나 붓기가 더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떼나. 그러니까 뗄 때는 여기 코 이걸 딱 잡으시고요. 살짝 끌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촥 떼시면 안 됩니다. 싹 떼시면 피부가 손상을 올 수 있고, 천천히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뗀 데를 누르셔서 또 테이프대가 뗀 데를 누르셔서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세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배치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피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깥쪽 상처 실밥이 있겠죠. 안쪽 결막으로 할 때는 밖에 실밥이 없어서 상처가 없어요. 결막으로 통해서 하는 것을 세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하루는 큰 테이프가 붙여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살색깔 테이프, 피부 테이프 붙어 있고, 이중으로 테이프 붙어 있을 겁니다. 24시간 지나면 그 테이프를 떼면 돼요. 큰 테이프는 이 상처에만 물에 안 들어가면 되고요. 깨끗한 얼굴 이렇게 좀 닦아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3에서 5일 사이에 상태에 따라서 테이프를 떼주면 되거든요. 테이프를 떼면 바로 세서 바로 목욕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 상처가 있을 때 치파 뽑을 때까지는 일단은 아까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고요. 치파 뽑고 다음 날부터는 세수하시고 샤워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눈 주위에 수술하면 눈곱이 많이 껴요. 인공 눈물 갖고 계속 씻어내면 눈곱이나 그 피딱지들이 바깥쪽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좀 삐져나올 거예요. 깨끗한 면봉으로. 이거 일회용 면봉이 안 따지네. 어떻게 따냐? 잠시만요. 역시 많이 하는구나.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눈곱 빼는 방법이 그 방법이 제일 편하고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같은 거, 수영 같은 거는 수술 후 4주 후에 그때 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보통은 2주까지 렌스를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상처가 나려면 최소 2주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렌스 주위에서 약간 이물질이 고일 수도 있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2주 전에는 렌스 사용을 금합니다. 화장은 일단은 다른 눈 빼놓고는 나머지 부위는 화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눈 화장은 수술 후 2주 후에 권유가 됩니다. 그 화장이 솔직히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이 눈에 들어와서 상처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2주 후에 권유가 됩니다.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같이 동행하는 그 수술하신 분들은 지방 채취하는 그 부위에다 또 상처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 채취하는 부위가 보통 배 아래쪽 그리고 배꼽에 상처가 있고요. 안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 엉덩이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샤워 같은 걸 권유할 때는 수술 후 3일 후부터 샤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꺼지 테이프를 제거를 하시고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그 다음에 샤워를 할 거예요. 샤워한 다음에 방수 테이프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차가운 바람을 헤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일밴드를 붙이셔야 됩니다. 오타가 쓸리면 상처가 나중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파 뽑을 때까지 아니면 녹는 시파 없을 때까지 이거를 일주일에서 2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상처가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시밥은 나중에 보통은 5일에서 6일 있다가 시밥 뽑는데 과격한 운동 같은 거 아까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거는 4주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방 그 채취하는 부위가 뻐근한 느낌을 일주일 동안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멍도 좀 들 수 있는데 다 1, 2주 안에 좋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눈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안약 처방을 우리 병원에서 해드리거든요. 목이 빠지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항생제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잘 퍼지거든요. 한쪽이면 고이면 안 되니까 하루에는 4번에서 5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실 때 한 번 넣을 때는 한두 방울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약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 충혈이나 부종 같은 거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1주에서 2주 상태에 따라서 권유가 됩니다. 바깥쪽으로 항검 수술할 때나 부분절개 있을 때 밖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관리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처방이 나간 안연고가 있습니다. 살짝 발라서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상처에다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 2번 정도.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떡이 될 수가 있고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도 있고 약간 뿌옇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인공 눈물로 씻어내면 또 약이 또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시파 뽑고 최대한 다음 날까지만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은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고 술, 담배, 수술 전 4주, 수술 후 4주까지는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상처에. 그렇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좀 많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술은 거꾸로 그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요. 확장을 시켜주면 피가 고이든지 아니면 림프가 고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붓기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주도 술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날부터 산책이 가능해요.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을 다 하세요. 오히려 상처가 더 빨리 낫습니다. 붓기도 빨리 빠지고. 그 대신에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은 솔직하게는 4주 후에 권유되는 이유가 막힌 혈관들이 다시 뚫리면서 출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격한 운동 같은 거는 4주 후에 꼭 권유가 되고요. 기침이나 재치기나 배에 힘주는 것은 1에서 2주까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주의사항들이고요.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다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잘 있다가 갑자기 과다출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온찜질하면 안 되고 냉찜질로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절대 머리는 심장보다 높아야 됩니다. 앉아있는 것도 좋고 써있는 거 좋지만,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안정을 취하시면서 우리 병원에다가 상담 실장이나 아니면 대표번호 전화하시면 그걸 내원하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스트레스 테라피 회사하고 공동 개발한 골드 진생 하이드로겔 아이 패치가 있습니다. 시약처 인정받은 미백 효과, 그리고 주름 개선, 보습 효과 있는 에센스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특히 결막을 하시는 분들 테이프 제거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시파 뽑으신 분들은 시파 뽑고 다음 날부터 쓰셔도 됩니다. 여기 아이 패치 눈 밑에 딱 크게 더 붙일 수 있게 냉정한 보관하면 좀 시원해지거든요. 이 시원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약간 붓기도 빨리 빠지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창가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시면 되게 시원하고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2번 정도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다른 부위도 붙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환자들한테 드리거든요. 수술하는 분들이 같이 쓰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지키시면 빠른 회복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지금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오케이. 어후, 와. 혈류가 원활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